필기에서는 일단 뭐든지 다 마찬가지인데 용어를 알고, 그다음에 필기에서 물어보는 용어가 바로 이제 약어로 LA, 로스앤젤레스, LA. 그래서 라이트닝 어레스터. 그래서 얘가 번개라는 얘기입니다. 번개. 얘가 뭐 저항기란 말도 있고 흡수하다는 말도 있고, 그래서 번개를 빨아들인다 뭐 이렇게. 그래서 피대기의 역할은 바로 유도래, 즉 이상전압이 전기설비에 쳐들어온다. 그러면 그 이상전압의 파고값을 낮추는 역할을 하고요. 파고값을 제한을 해주고, 그 다음에 이상전압이 끝났다. 그러면 이제 원래 전원전압까지 쓸려 나갑니다. 그걸 또 끊어줘야 되겠죠. 그래서 파고값 감소하고 성률 차단이 LA의 목적이 되는 거고, 설치 장소는 가공선이 있으면 당연히 유도료가 있을 거니까 가공선에서 변압기 있는 쪽 입구하고 출구. 참고로 발전소에도 변압기가 있어요. 발전소에 변압기가 있는 이유는 발전기가 돌아서 전기를 만들겠죠. 우리가 보통 이제 전압이 765, 345, 154. 그럼 발전기로 해서 만약에 345를 만들어서 줬다. 발전기에서 345를 만들 일이 없습니다. 발전기에서 33만 5천을 물론 만들려면 만들 수 있겠죠. 되게 쓸데없이 커져버리니까. 발전기에서 일반적으로 2만 볼트를 만들어 가지고 발전소 내에 있는 변압기로 해서 뻥튀기를 치워주는 거예요. 그래서 2만 볼트를 345로 올린다거나 765로 올려서 이렇게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당연히 발전소 내에도 변전소가 있는데, 발전소 내에 있는 변전소를 흔히 말해서 그냥 1차 변전소라고. 그래서 거기는 당연히 이제 그 변압기 입구 쪽에만 피력이 설치하면 보호가 될 거다. 그래서 가공선에 있는 건 다 설치해야 되고, 하나 특이한 게 가공선하고 지중선하고 만나는 그 지점에도 피대기를 설치해야 됩니다. 당연히 뭐 안 좋아서 그러겠죠. 그 다음에 이 요구 성능, 즉 피대기 요구 성능이라고 하기도 하고 구비 조건이라고 하기도 하고, 이거는 산업기사 하신 분들은 외워주셔야 되고, 그래서 제방이 낮아 속상해. 이렇게. 그 다음에 전격전압이라는 건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자, 이렇게 교류가 이렇게 갈 건데, 여기서 여기까지 사실 길이가 얼마냐. 60Hz 했을 때 한 파장. 참고로 생각하실 때 파장이라면 이게 파장같이 보이죠? 이거 아닙니다. 이거예요. 얘는 어떤 거냐. 그냥 이거예요. 마치 이런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 응원, 야구할 때 파도 타기. 그러면 각자 일어났다가 앉았다가. 근데 멀리서 보면 어떻게 돼요? 얘가 슉 가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실제로 에너지는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소리도 마찬가지고요. 이 소리가 쭉 가는 게 아니라 소리 진동이 옆을 때려요. 그래서 옆에서 막 때려가지고 툭툭툭 전달되는 겁니다. 그래서 당연히 얘는 파가 아니고 파장은 이거예요. 길이는. 얘는 그냥 앉았다 일어났다 하는 거고. 그래서 이렇게 앉았다 일어났다 하는 것을 길이라고 세지 않겠죠. 이게 앞으로 가는 것처럼 보이는 걸 길이라고 하니까 얘가 파장인데요. 이 60Hz일 때 이거의 길이가 얼마냐. 즉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전기 에너지는 광속으로 이동됩니다. 네, 믿어주세요. 우리 빛은 당연히 광속으로 오겠죠. 빛을 우리가 좀 어려운 말로 전자기파라고 합니다. 전자기파는 다 진공 중에나 공기 중에서는 다 광속으로 전달이 돼요. 그래서 그러면 1초에 얼마가 움직이는 거예요? 얘가 1초에
광속이 뭐 대략 3억 미터. 이 광속입니다. 3억 미터. 3억 미터니까 즉 30만 킬로미터. 30만 킬로미터. 그럼 얘가 1초에 30만 킬로, 아니. 1초에 이만큼 움직이니까. 이게 몇 초라고요? 한 파장이? 이제 60분의 1초. 그럼 얘를 60으로 나누면은, 5천인 건가? 공 하나 빼고. 공 하나 빼고. 5천인가요? 네. 5천. 이 길이가 얼마냐면 5,000km예요. 5,000km. 아, 그렇죠. 5,000km고 여기 60분의 1초고요. 그럼 번개는 어떻게 된다고요? 번개는 기본 단위가 이렇게, 얘는 이거 단위죠? 1000분의 1 훨씬 더 작습니다. 마이크로세크고요. 얘는 미리세크고. 그래서 얘를 깎아주는 게 피레기 역할인데, 이 부분을 다시 그리면 전원전압이고 올라가려다가 이렇게 깎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우리가 충격 방전 개시전압이라고 하고요. 우리가 여기서 이제 뒤쪽에서 제일 높은 걸 우리가 얘를 제한전압이라고 하고, 전류가 당연히 여기서부터 이제 쭉 따라 나가겠죠. 따라 나갈 때 여기서 끊어지는 게 있고 여기서 끊어지는 게 있습니다. 피레기 종에 따라서 이걸 속류라고 하는데 따라 나가는 거 멈추게 하는 전압이 있어요. 그 전압을 우리가 전격 전압. 몇 이하가 되면 속류를 딱 끊어버릴 세 가지 전격 전압인데, 투투나인에서 여기가 투투나인이죠. 3상 3선식 혹은 3상 4선식 다중접지다. 투투나인의 전격전압은 18입니다. 투투나인의 상전압이 얼마라고 그랬죠? 투투나인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랑 여기 전압, 대지 전압이 얼마인가요? 그렇죠. 여기가 성간전압이 투투나인이면은 대지 전압은 13,200이에요. 실제로 피레기 여기 이렇게 불리는 겁니다. 피레기를 이렇게 불리는 거예요. 상에 따라 걸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상에는 13,200 걸렸으니까 13,200보다는 높아야 되겠죠. 왜냐하면 낮으면 전원전압도 빨리 나가버리니까. 그래서 이건 높은 값 18개로. 그 다음에 변전소 근처다. 그러면 더 높게. 왜 더 높이다 봐요? 우리가 성간전압이 있었고 사용전압이 있었죠. 성간전압이라면 뭘 얘기하나요? 성간전압이다. 혹은 공칭전압이다. 공칭전압이라는 것은 전선로를 대표하는 성간전압을 의미하는 거고요. 또 다른 말로 송전점 전압, 출발하는 전압이고, 사용전압은 수전적 전압이고, 그럼 이쪽은 말단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건 출발점. 이쪽이 더 전압이 높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1로 잡아주고, 뒤쪽은 18로 잡아주고. 여러분들은 요거 하나 시험에 이것만 나와요. 투투나인에서 피레기 전격 전압은 얼마냐? 그러면 18이다. 그 다음에 당연히 산업기사 하실 분이 다 외워야 돼요. 싸게 외워야 되는 거. 여러분 18만 외우시면 됩니다. 이런 용어들. 그러면 이제 피레기의 문제. 그래서 11번에 피레기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 갑자기 동요전압의 파두, 파미, 파형, 준도. 2번에 이상전압이 네스바 했을 때 이거죠.
얘는 아직 모르는 말로 막 도배를 쳐놨고요. 밑에는 이제 내습이란 말, 첫 들어왔을 때 땅에다 뿌리는 거. 그 다음에 석류, 즉 전원전압 또 딸려 나가니까 그것도 차단시켜주는 거. 피레기 역할이 이거다. 그 다음에 12번에 수전 전력이 500kW 이상인 고압 수전 설비의 인입구에 낙내 혼촉에 의한 이상 전압으로부터 선로기기 보호와 목적으로 쓰는 거. 낙내는 우리가 계속 유도되니까요. 혼축 때도 가능합니다. 이게 글리시가 붙어버리면 전압이 높아지는 계통이 있어요. 그 계통에서는 피대기로도 이상 전압을 잡습니다. 참고로 피대기 LA고요. 문제에 까다롭게 나오면 한글 안 주고 그냥 이렇게 줍니다. LA, DS 이렇게 줘버리니까 영어 약코도 이 약코도 다 뒤에 보면 다 외우실 내용이니까. 그 다음에 이거 다시 한번 얘기해 드렸는데 고압이다라고 하면 우리 전압 구별에서 보면 전압 종별 구별에서 보면 고압은 7000 이하를 이야기하는 건데 기계 얘기할 때는 특고압 기계, 고압 기계 이렇게 분류하지 않습니다. 전압 구별할 때는 고압이다, 특고압이다 구별하는데 기계할 때는 그냥 다 고압 기계예요. 특고압 기계라고 별도로 붙이지 않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전압은 저압과 고압이에요. 특고압도 고압이고. 그래서 특별하게 투트라인도 그냥 특고압 기계라고 하지 않고 그냥 고압 기계. 그래서 이 고압이란 말 오해 없으시기 바라고요. 이제 여기서 고압, 특고압이라고 하면 이건 전압을 얘기하는 거겠죠. 정확하게. 그래서 공급받는 수용 장소의 인입구 이런 거 설치하는 것이 바로 가공선로라는 말이 있으니까요. 당연히 피대기가 될 거고요. 피대기의 제한전압이다. 제한전압, 그렇죠. 제한전압은 다른 말로 그냥 잔류전압이다라고 해주시고, 그러면 피대기가 방전 중에 피대기 양 단자 사이에 남아있는 전압을 잔류전압이다라고 합니다. 방금 이렇게 말했던 게 바로, 물론 그 값은 파고값으로 한다고 그랬죠. 제가 아까 그림 그렸지만은 이렇게 하다가 이제 여기서 떨어지는 거니까 여기서부터 제일 높아져 있는 거. 가장 높은 것을 파고값이라고 합니다. 제일 높은 것을 파고값. 그 다음에 피대기 특성. 구비 조건이라 해도 되는데요. 네. 이상전압 내수하면 방전시키고 송유 차단시키고 그 내용 적어져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3번에 이상전압 처리 후 자동으로 되는 겁니다. 자동으로. 수동으로 할 수도 없고요. 자동으로. 쉽게 말하면 피대기도 일종의 스위치다. 쉽게 말하면 스위치라고 보시면 돼요. 간단하게 구조 보면 이런 식으로 생겼어요. 전선이 이렇게 있으면 최초의 피대기는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구조 자체가 그냥 이렇게 띄우는 거예요. 그럼 전압이 높아지면 어떻게 돼요? 찍 갑니다. 이렇게. 근데 뭐 이렇게 해놓으면 좀 시설하는데 약간 장단점이 있어가지고 나중에는 여기다 저항도 붙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하는데 속력이 잘 안 끊어지니까 속력을 끊기 위해서 특성 요소라는 반도체를 집어넣어요. 반도체를 집어넣는데 이 반도체의 특징은 뭐냐? 전압이 높으면 임피던스가 작아지고 전압이 낮으면 임피던스가 되게 커지는 이상한 예가 있습니다. 그럼 평소에 여기서 만약에 평소에 13만 2천이 걸려있다. 그럼 이때 이 저항은 엄청나게 세요. 근데 만약에 벼락이 쳐가지고 이렇게 쳐들어왔다. 그럼 얘가 푹 내려갈 거고요. 이때 저항은 거의 0에 수렴해 버립니다. 전류가 잘 흘러나가겠죠. 그다음에 이 값이 다시
뭐 21억, 뭐 18을 떨어졌다. 그럼 다시 얘가 저항을 다시 세게 가져버리니까 전류가 멈춰버리겠죠. 네. 그래서 특성 요소라는 걸 집어넣고요. 이 특성 요소는 산화 아연이라든가, 그 다음에 염화, 탄소 이렇게 넣고요. 산화 아연이 ZNO, 요놈이 바로 히토류 금속 중에 하나, 뭐 비스무리하게 들어가요. 네. 그래서 일부 중국, 대만이던가 중국에는 거기서만 독점 위주로 되고 있다고 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 설명하고 계시죠? 네, 계속 그걸 하고 계시고. 자, 이제는 주제 전주로 올라왔네요. 전주. 가공 인입선. 가공이면 우리 밖에 담배 피러 나가서 보시면 전주에 막 걸려있는 거, 선. 가공. 이게 실험가. 실험. 책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책상 같은 것을 판에 띄워놨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럼 가공 인입선. 인입이니까 일단은 뭐 이거 집이 하나 있고 전기 들어온다 그러면 이렇게 들어오죠. 네. 얘를 우리가 물론 하늘에서 오니까 가공이라 되고 땅으로 들어오면요 지중 인입선. 네. 가공 인입선이 있을 거고 지중 인입선이 있다. 그래서 얘를 가공 인입선이라 합니다. 그럼 옆집에도 간다. 그럼 여기서 날라갈 필요 없죠. 여기서 따서주면 되겠죠. 이걸 우리가 연접 인입선. 일단 이름만 먼저 했고요. 네. 그래서 가공 인입선이라는 것은 지짐을 전주에서 분기해서 다른 지점물 없이 바로 들어가는 것. 이걸 우리가 가공 인입선이라고 합니다. 용어 정확하게만 해주시고, 그 다음에 가공 인입선했다. 당연히 뭘 써야 돼요? 인입선이면 DV 쓰면 되겠죠. DV. 그 다음에 5개니까 5개 쪽은 OW 쓰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거 한번 보게요. 자, 굵기 나오는데, 자, 저압 가공 인입선인 경우는 기본적으로 6스퀘어 이상의 5개의 선이니까 경동선 씁니다. 네. 6스퀘어 이상의 경동선. 그런데 만약에 이 거리가 15m 이하다 그러면 약간 더 얇은 걸로, 즉 4스퀘어로 쓸 수 있다. 그 다음에 이 설치 높이. 자, 하다 보면 여기 쪽으로 차도 지나가고 그럴 수 있죠. 심지어 기차도 지나갈 수 있고요. 상황에 따라서. 그러면 이제 각각 높이가 틀려야 되겠죠. 즉 도로다 라면 차가 그냥 무난하게 지나갈 수 있는 높이, 그건 5m로 잡습니다. 철도다, 기차가 지나간다. 기차는 높이 이미 정해져 있어요. 기차는 곧 죽어도 다 6.5m 이상 해줘야 안 걸립니다. 기차는 다 똑같이 6.5m. 이건 내용이 쉽습니다. 잘 나오는 문제고. 기차는 전혀 신경 안 써도 돼요. 어느 조건에서나 항상 6.5m. 그 다음에 저압 인입선 같은 경우는 도로를 지나간다 하면 5m. 여기 올라가면 더 올라가긴 하는데, 가공이면 하나씩 일단 요것만 하시게요. 그 다음에 횡단 보도교. 도로가 이렇게 있을 거고요. 이렇게 육교가 있겠죠. 그럼 뭐 하다 보면은 선이 이렇게 지나갈 수 있어요. 그랬을 때 작업 안 되니까. 이 높이가 얼마라고요? 횡단 보도교가 여기가 아닙니다.
이 계단 말하는 겁니다. 이 계단에서 3m 도대체 선 뻗으면 안 받게끔 손을 뻗어서 닿는 거리 일반적으로 몇 미터라고 봐요? 2.5m. 그래서 여기는 3m. 이제 가공연선이면 조금씩 올라갑니다. 이제 일단 요것만 하시게. 일단은 지압 인입선은 철도는 무조건 6.5, 도로는 5m, 횡단보도규는 3. 그럼 요것만 정확하게 일단 외워놓으시면 나중에는 이제 얘보다는 제가 조금 더 높죠. 고압이고. 그러니까 조금씩 높여주시면 돼요. 조금씩만. 철도는 절대 높아질 일 없고요. 그 다음에 가공 인입선에 이렇게 들어와요. 그러면 여기서 받으면 얘가 이상하게 땅으로 보냅니다. 대다수 땅으로 보내요. 이쪽 들어오는 이 부분을 우리가 빗물 들어오면 빚어지니까 모자를 이렇게 씌워주는 겁니다. 들어오면은 모자 씌워서 안으로 쏙 들어가게끔. 얘를 우리가 엔터런스, 엔터 모자 뭐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엔터런스 캡이다. 이거 지나가면서 보시면 널렸어요. 널렸고 우리 1층에도 있습니다. 우리 1층 5강실 앞에 분전반이 있고요. 그 분전반 보면 기둥 큰 거 하나 있어요. 그 기둥 뒤에 딱 보시면 이런 시설이 되어 있는데 모자는 어디 가고 없고요. 모자는 어디 가고 없습니다. 그 다음에 가공 인입선의 굵기 같은 얘기입니다. 굵기 여기서 보시면 아까 가공 인입선 굵기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일반적으로 6스퀘어. 그 다음에 거리가 15m 이하면은 4스퀘어. 얘랑 같은 거예요. 예전에는 미리로 따졌고요. 2mm랑 4스퀘어랑 같은 거의 비슷한 느낌입니다. 똑같진 않은데 거의 같은 급이에요. 하나 기준 정하시면 옥내 전기 설비는 다 스퀘어로 바뀌었어요. 근데 옥외 설비는 아직도 통일이 안 되고 있습니다. 고압도 아마 통일시키려면 한 20년 이상 걸려야 될 거예요. 말 나오고 있어가지고. 고압도 통일시키기가 사실 저압도 겨우 통일시켰는데 고압도 통일시키기가 더 어렵고 각 나라마다 일단 전압이 틀려버리니까 저압에서는 예를 들어서 230V나 240V나 220이나 그게 그거예요. 사실 그게 그건데 고압에서는 10,000V랑 예를 들어서 투투나인하고 그 다음에 20,000V랑 30,000V랑 그게 아니죠. 예, 그래서 약간 통일이 일단 둘 다 외워주셔야 됩니다. 시험 문제는 뭘로 나올지 몰라서. 근데 여기는 약간 그런 거고. 그 다음에 전선은 OW, DV 다 가능하고요. 당연히 얘도 가능합니다. 일반용 단심, 비닐, 절연전선 가능한데 당연히 저 때는 뭐 해야 돼요? 방어해야 되죠. 방어를 해야 된다. 방어. 그 다음에 연접 인입선 다시 한번 하면은 전주가 이렇게 있고 첫 번째 집 이렇게 왔어요. 두 번째 집 보내면 된다는 거죠. 세 번째 집도 보내면 되고 이렇게 계속 꼬리꼬리 물고 가면 되는데 규정을 두자는 거죠. 첫 번째 집에서 10km, 100km 그렇게 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첫 번째 집에서 반경 즉 선로 길이는 100m 오버하지 말고요. 100m 이내로만 하고 혹시 가다가 길이 있으면 길도 넘어가야 되는데 도로 폭이 5m가 넘어가면 전주 세워라. 사실 5m라는 게
생활도로라고 들어보셨죠? 생활도로. 그 도로가 5m입니다. 큰 차 안 지나고 어쩌고저쩌고 하니까 그냥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법이라서 남의 집 뚫고 안방 들어가지 말아야죠. 당연히 그렇게 안 하겠지만 법이니까 명시를 해놔야 되죠. 그래서 다른 집 들어가지 말라 이거예요. 들어가지 말고 안 그러면 분명히 어떤 인간들 분명히 이렇게 할 거예요. 저기 바로 집 통과하면 돈이 해서 한 돈 좀 많이 줄어든다. 당연히 쇼 붙일려 하겠죠. 100만 원 줄 테니까 지나가자. 그러면 이제 100만 원 준다니까 아무것도 모르고 오케이 사인했다가 심란하죠 이제 한동안. 법으로 이렇게 3가지 규정해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또 하나 저합은 가능한데 고합은 연접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당연히 위험하니까 그러겠죠. 이거 시험 대박 잘 나옵니다. 우리가 아마 오늘 기억하실 분이시겠는데 우리 시험 봤던 거에 나왔어요. 10몇 번 문제 나왔습니다. 2번이었나? 하여튼 뭐. 그렇죠. 2번이네요. 네. 되게 잘 나와요. 사실은 이제 옛날 주택 있을 때는 정말 이런 일 많은 거 주택이 많이 없어서 자, 그럼 문제 용어 정의 나왔네요. 가공전선로의 지짐을 전주에서 다른 전주를 거치지 않고 바로 쭉 들어왔다. 그럼 얘가 인입선인 거예요. 인입선. 그래서 하늘에서 오면은 가공인입선, 땅으로 들어가면은 지중인입선. 그다음에 저합인입선의 접속점 선정으로 잘못된 것. 인입선이 옥상을 가급적 뭐 안 배웠던 내용이고요. 인입선은 약전류전선이라는 게 뭐 예전에는 분류할 때 강전, 약전 혹시 들어보셨을 거든 그런 용어들을. 강전이라고 하면 우리가 이렇게 쓰는 전기들, 약전이라고 하면 주로 통신에서 쓰는 전기, 이렇게 혹시 통신 소방 이렇게 낮은 전압으로 쓰는 것들. 근데 약전하고는 전기선들은 다른 종류면은 멀리 떨어지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전자 유도 작용 때문에. 특히 고압선 근처에 통신선이 바로 근처에 있다. 피해야 돼요. 왜냐하면 고압선에서 나온 자기장이 통신선을 때려버리면 그 통신선에 전압이 떠버려요. 그러면 고압에서 투투나인이다. 투투나인급에서 50V는 1도 아니겠죠. 13,200V에서 50V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그런 양인데 통신에서 50V는 중냐 사냐 하는 문제가 되어버리니까. 그래서 당연히 가까이 설치하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어쩔 수 없는 경우다. 그럼 차폐라는 걸 실시해야 되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다. 그러면 광섬유로. 광섬유는 전자유도가 안 되고 오직 금속체만이 전자유도라는 게 되기 때문에 3번은 뭐 당연히 그렇겠죠. 충분히 견뎌되고 4번도 당연히 안 시켜도 그렇게 하죠. 최단거리로. 여기서 이거 맞는 말이에요. 그래서 가급적 통과하지 말까 했는데 뭐 불가피한 경우는 통과합니다. 그런 경우는 또 법적이 있죠. 몇 미터 높이. 전압에 따라 3m, 4m, 5m, 24m 막 틀려요. 전압에 따라서. 고압선이다. 그러면 막 24m 띄우기도 합니다. 어쩔 수 없이 지나가는 경우는. 그러다 보니까 철탑하면 유별나게 높다.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런 규정이 있어가지고 또 철탑역이 나와서 그러는데 오늘 또 이상한 아저씨가 구미인가? 자기 집 근처 철탑 못 지나게 한다고 더 우회시켰더라고요. 하여튼 그런 거 보면은 길은 지나가게 하고 철탑은 못 지나게 하고 저도 그런 자리 있으면 그렇게 할 건데 땅이 없어서. 그리고 자고로 철탑 지나가면 땅값 떨어집니다. 도로 지나가면요 땅값 올라가고.
근데 철탑은 설치를 하긴 해야 되니까. 그래서 보통 이제 저런 문제 때문에 철탑들이 산으로 많이 빠지죠. 산으로 들로. 3번에 금속관 끝에다 빗물. 그러면 엔터넌스냐 터미널이냐. 터미널은 말단에 설치하는 거고요. 4번에 저압 가공 인입선의 인입구. 엔터넌스 갭이겠죠. 5번에 OW. 네, 15m 초과했다. 그러면 2.6mm 혹은 6스퀘어. 그 다음에 6번에는 15m 이하다. 그러면 2.0mm 혹은 4스퀘어. 뭐 이런 것들이 그냥 알면 쓰는 거고 모르면 하는 거고. 자주 보셔서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지압 가공 인입선, 횡단 보도교. 계단에 설치되어 있다. 그러면 그 계단 노면상 3m 이상. 그 다음에 8번, 9번 다 그런 내용이고요. 12번 하나의 수용 장소의 인입선 접속점에서 분기하여 지짐을 거치지 않고 다른 쪽으로, 얘가 바로 연접 인입선. 13번 좋은 문제입니다. 한번 풀어보실까요? 저압 연접 인입선 시설 규정으로 적합한 거. 100m 하겠는데? 5m 하겠는데? 옥내 통과하지 말아야겠고요. 지름이 2.6mm. 답이 없네요? 1번이죠? 100m니까, 100m 안에 있으니까 맞는 얘기입니다. 여기 속기 좋습니다. 그 다음에 14번에 저압 염접 인입선. 남의 집 뚫고 가지 말라. 그 다음에 전선의 굵기. 딱 틀렸죠? 이미 스퀘어면은. 전선은 무조건 최소가 2.5 스퀘어고요. 그리고 여기서 답은 6 스퀘어. 5m, 100m. 계속 같은 얘기 하고 있네요. 계속 같은 문제죠? 시험 잘 나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평가 문제도 오늘 나왔었고요. 꼭 기억해 주시고. 이번에 이제는 가공 인입선 했으니까 지중도 해봐야죠. 지중 인입선은 크게 이거만 다릅니다. 지중공사로 아예. 그래서 아마 여러분도 가끔씩 보셨긴 할 건데 이런 건 많이 보셨을 것 같아요. 맨홀 같은데 맨홀 뚜껑 땅바닥에 있는 그 한전이라고 적혀있는 그 쇳덩어리 딱 올려놓으면 옆에 안 보셨나요? 그 콘크리트 돼가지고 도로가락 있으면 구멍 뻥 나서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쪽에 이제 이렇게 사람 한 명 들어갈 수 있을 거고요. 전선이 이제 들어갑니다. 이걸 우리가 보통 맨홀이라고 얘기하고요. 이걸 우리가 이렇게 생긴 거. 이걸 우리가 관로식이라고 이렇게 묻어놓습니다. 그 다음에 혹시 이제 관뚜껑처럼 생긴 거. 이런 것도 한번 보셨을 수도 있어요. 아니, 보시긴 했었는데, 그냥 나랑 관계가 없으니까 혹 지나가셔서 이렇게 다 쓸 거고. 그렇고, 이런 것을 이제 트러프라고 합니다. 뚜껑 덮어야 되고요. 그래서, 원래 땅에 묻은다. 케이블을 바로 묻는 게 아니라, 이렇게 보호장치 해줘야 돼요. 위에 그냥 뚜껑만 얹어놓기도 하고, 아니, 전면 쌓아놓기도 하고, 이렇게 해줘야 혹시 나중에 포크레인 찍으면 살아야 되니까. 포크레인 말고라도, 위에 뭐가 지나간다, 차가 지나간다, 땅이 계속 지방이 눌리겠죠. 그런 것 때문이라도 이렇게 해놓고 거기다 뭐예요? 다시 모래다 채웁니다. 모래다 딱 채우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직접 매설식, 트러플을 쓰기 때문에 꼭 직매식이 아닌 것 같긴 한데 트러플을 쓰기도 하고 아니면 그냥 이렇게 뚜껑만 닫아주기도 하고요. 당연히 여기다 뭐예요? 인식띠 깔아야 되겠죠. 포크레인 딱 찍을 때, 나오면 포크레인 의사들이, 밑에 뭐 있네 하면서 해야 되니까. 얘를 직매식이라고요. 관로식. 공동구식은, 이렇게 사람이 들어가서, 물론 공동구라고 붙이면은,
공동으로 쓰겠다. 즉 가스, 수도, 통신 다 같이 쓴다는 의미고요. 전기선만 있다. 그럼 전력구라고 할 거고요. 일반적으로 공동구로 가는 게 일반적이겠죠. 그래서 세종시 같은 경우는 아마 전선을 못 보실 겁니다. 가공전선. 예? 그렇죠. 예, 예. 여기는 널려 보시겠지만 여기는 그냥 미친년 머리카락 끄들듯이 그냥 질레질레 있는데 약간 최근에 지었다 도시들은 전부 다 전기줄을 못 봐요. 다 최소한 이렇게 했다거나 이렇게 해야 돼. 그리고 세종 라인이 대놓고 이렇게 돼 있고요. 그러면 다 같이 움직여야 되죠. 가스회사랑 수도회사랑 다 같이 움직이고 돈 같이 내서 짝꿍짝짝. 그럼 시험 문제 잘 나오는 게 이거 있어요. 이제 이렇게 묻었을 때 얼마나 묻을 것이냐라는 거죠. 그랬을 때 이거 뭐 동결하고 관계없으니까요. 여기서 포인트는 뭐겠어요? 이 묻은 거 위로 뭐가 다니느냐, 사람은 다니느냐, 덤프트럭이 달리느냐 이걸 봐야겠죠. 그래서 덤프트럭 다니면은 깊게 묻어라 1m. 그냥 승용차라도 왔다 갔다 한다 그러면 0.6m. 이게 되게 잘 나와요. 네. 시험에 잘 나오는 것은 딱 두 가지가 있습니다. 출제위원들이 좀 제대로 좀 하자 우리. 왜 그러냐. 현장 가서 그렇게 안 하니까 좀 제대로 하라고. 네. 이런 의미에서. 사실 그래요. 1m, 1cm만 덜 파도 토지 얼만데요. 네. 하여튼 그런 거고 시험 잘 나옵니다. 대신 여기에 대한 규정은 없어요. 당연히 얘는 뭐 지나가든가 말든가 사람도 지나갈 정도인데 잘 해놨겠죠. 굳이 이런 규정을 안 해놓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설명이고요. 네. 1m, 덤프트럭 다니면 1m, 아니면 0.6. 왜 빨간색으로 했느냐? 얘는 바뀐 지가 3년인가 됐어. 네. 네, 그대로 빨간색 위치하고 이제 빨간색 이제 곧 지울 거예요. 전력구식. 그 다음에 이름도요. 전력구면은 전기선만, 공동구면 이것저것 다. 그 다음에 참고로 저압 케이블은 네. MI 케이블은 저압밖에 없어요. 저압밖에 없습니다. 저압 MI 케이블 네, 하나 해놓으시고 이건 적어놓은 것 뿐이에요. 이거 시험 문제 나올 건데 나오면 틀리시면 됩니다. 대신에 맞아야 될 것은 확실히 맞으셔야 돼요. 자, 17번. 아닌 거. 행거는 그대로 옷걸이입니다. 네. 맞지도 않는 얘기고요. 이건 18번에 1m, 19번에 1m. 연피든가 말든가 무조건 1m입니다. 그 다음에 20번에 직매식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케이블. 그러면 가장 많이 쓰는 게요. 먼저 하나씩 용어 들어볼게요. 강대 개장. 개장이라는 게 먼저 간장게장. 그 개장은 이거죠. 이건데 이 개장은 우리가 화장이 있고 변장이 있고요. 화장이 진하면 변장이죠. 그런데 이제 마찬가지로 전선도 마찬가지로 화장을 합니다. 화장을 하다 보니까 심하게 화장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아예 개조가 돼버리는 거예요. 개조가 돼버린 걸 우리가 개장이라고 하는데요. 그냥 연필 케이블인데 이 연필 케이블에다가 한 번 더 아예 뭐 파이프를 넣어버린다거나 그래서 하나 더 해버린 거. 그래서 쇠로 된 거에다가 시가서 뭘 덧대가지고 아예 그냥 꾸며버렸다. 아예 개조를 시켜버렸다. 라는 게 바로 강대 개장 연필 케이블이다.
이렇게 하면요. 이렇게 하면은 트러플을 묻는 이유가 여기 케이블 들어갈 거 아니에요. 이 케이블을 부어하려고. 포카림 찍으면 안 되니까요. 그런데 이제 얘를 이렇게 해놓고 개량을 시켜버리면 이렇게 해놓은 효과가 똑같다라는 거예요. 우리 절연연소는 금속가루 넣죠. 합성수시간 넣고 그 이유랑 똑같은 겁니다. 이렇게 해서 그러면 이렇게 되면 굳이 트러프 안 써도 된다는 거예요. 트러프 안 쓰고 그냥 이렇게만 해놓고 살짝 이렇게 원체만 넣어도 쓸 수가 있으니까 이걸로 제일 많이 쓰겠다. 21번은 그냥 찍으시면 되고요. 참고로 이게 엘보우 커넥터라고. 이거 딱 맞죠? 우리 원래 개폐기하고 박스하고 전선에서 박스하고 아니다 전선에서 아니죠. 전선과 전선을 접속하는 걸 뭐라고 그러죠? 전선과 전선을 연결하는 것을 커넥터. 그 다음에 박스하고 전선관을 연결하는 것을 커넥터. 전선과 전선 연결하는 것을 커넥터라고요. 와이어 커넥터. 박스하고 전선관을 연결하는 것은 커넥터. 용어가 다 틀리다겠어요. 같은 말인데. 여기서는 이제 전선이죠. 전선을 개폐기, 박스는 아니지만 이때 연결하는 것이 커넥터다. 그래 틀려도 된다는 얘기예요. 이 작업도 그냥 아무나 하는 건 아니고 고도의 숙련 과정이 필요하고요. 알아? 여기까지. 선생님